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유경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어제 왜 이렇게 밀렸을까? 막 궁금증도 상당히 있고요. 분위기가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다시 2,700선에 부딪히니까 또 꺾이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의 시그널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하루 증시를 되돌아본다 한다면 우리 증시 과다하게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지난 주말에 미 증시 나스닥 시장이 2.5% 가까이 빠졌지만은 월요일 시장이 열렸던 아시아 증시들, 일본 증시 상승을 했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게 되면 일본 증시 플러스권이었고 대만 증시는 월요일 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0.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1.7%,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 넘게 빠졌으니까 과다하게 빠졌다. 이제 그 부분에 이따 좀 왜 빠졌는지 좀 원인을 좀 봐야지 향후에 전략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PI의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렇던 경계감 자체가 현재 미국 시장의 등락 과정에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12,175로 간밤에 끝났는데 보시게 되면 22동 평균선이 지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2, 3일 전부터 돌아섰거든요. 22평선이 돌아섰다는 자체는 20동안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현재 20동 평균선이 11,700포인트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2동 평균선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한 부분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하락 이후에 또 반등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충분히 저점에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먼저 저점이 나왔던 게 독일 증시가 3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3월 초에 나왔는데 독일 닥스 지수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저점에서 18% 가까이 반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범유럽 스탁 50 지수 같은 경우 13%, 일본이라든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강세인데 13%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11% 정도까지 반등 나왔다가 그냥 30% 정도 넘게 빠졌다가 3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약간 한 2%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국내 증시 앞서 있다 상당히 부진했던 것 자체가 보면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 자체가 반등폭도 상당히 부족했고 보면 맨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하락이 상당히 컸으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에 이제 최근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주말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본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약간 56.1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 55.4에서부터 개선이 좀 됐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 자체가 예상치가 32만 명 고용이었던 39만 명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서는 벗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 주말에 3%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감이 작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CPI 지표 부분 자체가 경계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유럽의 그 CPI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CPI 지표가 물가 지표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만 신경 쓰고 있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우리나라 5.4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4.8에서 5.4, 그 전달이 3.7, 3.1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 4, 5 그렇죠. 미국은 지금 고점 찍고 약간 둔화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년 미국의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2%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라고 좀 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이제 물가 지표 자체가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물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는 5월 중순 정도에
3.2까지 정도 상승했다가 2.7까지 떨어졌다가 3.2까지 올라갔다 간밤에 약간 이제 3% 아래까지 하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고채 수익률이 계속 신고가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A등급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가 유동성 부분 자체가 더 해외 시장 비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된 게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가 주식을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2천억을 팔았는데 1조 원 이상 올해 판 거는 선물 시장에서 지난 4월 22일 날 1조 800억 팔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어제 유난히 많이 팔아서 네,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1조 원 이상 매도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4월 22일 이후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제 1조 2천억을 팔았고 또 현물 시장에서도 코스피 쪽에서 2천억 넘게 팔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 자체는 외국인 팔았던 것 자체는 환율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제 보시다시피 지금 무려 15원 가까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결국은 어제 엔화의 어떤 약세와 연동한 게 아닌가.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133엔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환율 자체가 과거에는 중국의 위안화와 밀접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지금은 엔화와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게 되면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주요 산업 자체가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 같은 2000년도 가까이마다도 엔화 약세 부분 자체가 국내 수출 기업들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부분 자체는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또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자체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긴축을 하고 있는 쪽인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전개가 좀 되면서 어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매매를 봐야 될지 외국인 매매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현물은 제가 보기에는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 자체가 표현해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이 차지한 비중이 지금 30%대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을 때가 38.7%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30% 정도 아래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선물이 문제다. 네. 여기 투자가들이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킨다. 근데 선물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팔면 다시 사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야 되는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1조 2천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선물 누적 현재 포지션이 지금 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지난 코스피 지수 5월 12일 날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수준까지 선물 외국인 매도 계약수가 많아요. 많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 시장이 외국인 투자가 나쁘게 생각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좋게 본다 한다면 만약 시장에 반전이 나온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선물 매도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 금융 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게다가 내일이 동시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내일 만기 때까지는 의미 있는, 왜냐하면 만기를 하루 이틀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도했다는 자체는 내일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을 강하게 끌어올리지 않을 거다. 근데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 현물 매도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1.7% 정도 빠졌는데 대형주가 지수를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1.7% 빠졌고 중형주가 1.2% 빠졌고 소형주는 0.9%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불안할 때는 중소형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는 최근에 대형주가 약세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형주가 쉽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앞서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을 많이 팔았지만 그렇게 사기는 쉽지 않다. 유동성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지금 위치를 봐야 되는데 표를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의 4단계를 본다 한다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장세냐? 누가 본다 한다 하더라도 역금융 장세거든요. 돈이 회수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느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변동성 면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덜 빠지고 올라갈 때도 중소형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형주는 결국은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더라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하락한 국면 쪽에서 그래도 신고가 나온 종목들 특징 종목을 한두 종 본다 한다면 네. 뭐 정유 종목 중에서 SOL이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유가 강세도 부분도 있고 정제마진 지금 워낙 지금 강세거든요. 1분기 때 실적이 좋았지만 이러다 보니까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그 상사 주식인 LX 인터내셔널이 어제 고점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들 종목들이 대표적인 실적도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면 업종 중에서 코스피로 따지면 실적이 가장 괜찮은 쪽이 에너지, 네. 그다음에 상사 주식 괜찮았고, 그다음에 해운 업종 괜찮았고, 근데 그들 업종이 지금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의류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건데 미국의 소매 유통 관련 쪽에 대한 부진 이슈가 좀 전개가 되면서 약세 흐름이 전개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해운업 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시작하고 나서 계속 앞으로는 좀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될까요? 질문을 드렸을 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한 10개 정도 골라주셨거든요. 거기에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때 사셨더라도 지금 아마 크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오늘은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저는 항상 지수는 하방은 지지가 됩니다. 지수는 어제 이제 이게 차트가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이동 평균선이 21동 평균선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22평선이 지금 2623이에요. 어제 잠깐 거기 찍었습니다. 약간 낙폭을 줄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쪽이고요. 당분간 2680포인트 정도까지 등락구간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일 옵션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의 방향성을 못 채가지 않겠다. 하방보다는 저는 다음 주에 상방이 못 셀 가능성이다. 그 전제 조건 물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치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시장은 완만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자체는 앞서 기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내일 뭐 선물 매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 쪽의 시장을 본다 한다면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들어온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쪽은 여전히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볼 때 있어서 저는 시장을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미국은 너무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악재로 작용하잖아요. 미국은 완만하게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대신 물가 지표는 떨어져야 되겠죠. 대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중국 경기거든요. 중국이 6월달 이후에 경기 봉쇄 조치 해제에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사용을 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좀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이 4월달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네. 그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보시게 되는 PMI 지표 자체가 5월달에 49.6으로 나왔거든요. 4월달에 47.4였으니까 2.1% 개선이 됐거든요. 4월달 상당히 안 좋은 시점인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국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건설기 관련 현대건설기가 장주 20% 넘게 상승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즉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거든요. 해운업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봉쇄 조치 해제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기 시장이 반전 나온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중국 경기와 관련돼 있는 건설기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해운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유 없이 빠진 패키지 기판 쪽이거든요.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스케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나요? 그렇죠. 뭐 최종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주가 하락 요인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가격이 매력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리 쪽도 여전히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적이 괜찮은 쪽에 못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슈는 아까 이제 단기 매매 플러스 실적 성장 중 중장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동남아 주말에 나왔던 태양광 패널 미국의 관세 2년 동안 유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관련 종목들 S에너지는 상한가 같지만 여타 나머지 종목들이 약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은 OCI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1분기 때 태양광 패널 관련 설치 기업 중에 괜찮았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쪽에 우리나라 K 방산 수출이 지금 계속 예의주시가 되고 있는 쪽인데 어제 보니까 K2 관련해 가지고 지대공 미사일 수출 3조 원대 계약 체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대로템이 장중에 장 끝나고 상한가 들어간 거 알고 있는데 관련 방산 관련 종목들. 근데 방산 관련 종목들은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슨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유럽에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방문이라는데 아무래도 뭐 대형 M&A 관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중심 그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에 통신 장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약간 이슈 중심이니까 시장 자체가 이슈 플러스 약간 시적이거든요. 이런 관점에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